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이 지나면 가을도 잊혀지겠죠.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가사 내용이 담긴 잊혀진 계절 대중가요가 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죠. 오늘은 이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루 앞둔 2022년 10월 30일 일요일 아침 하준호의 리더십TV 163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임진왜란 후에 만들어진 사명당의 사처방 속담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594년 선조 27년 봄에 명나라 원병장 유정의 부탁으로 사명당은 울산에 있는 왜군 병영에 3번이나 들어가서 외장 가토 가요마사를 달래면서 적진의 허시를 염탐했습니다. 그때 가토가 스님에게 묻기를 조선에 보배가 있습니까? 하자 스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배는 일본에 있지요 했습니다. 이에 가토가 고개를 갸웃하며 또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 스님께서 답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당신의 머리를 보배로 생각하고 있으니 보배는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했습니다. 이것이 1614년에 이수강이 편찬한 한국 최초의 백과사전적인 저술서인 지봉유설에 보면 그 내용에 대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님의 대답은 우리나라에서 내 머리를 금 1000근과 10,000호 정도 되는 고흐를 봉하여 주겠다고 현상하니 그것이 보배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대답하자 가토는 크게 웃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 속담에 추운 방을 일컬어 사명당의 사처방이냐 하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도 사명당에 대한 유명한 일화에서 연유된 것이죠. 그 내용은 사명당이 강화 사절로 일본에 들어갔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 곤욕을 당했으나 도통한 도술로 화를 면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일본 왕이 사명당을 태워 죽이려고 구리로 집을 지어 그 속에 가두고 사면에 불을 피웠죠. 그러자 사명당은 사면벽에는 서리상자 한자를 써붙이고 방석 밑에는 얼음빙자 한자를 써놓은 후에 팔만대장경을 외우니 방이 타기는커녕 방 안에 얼음이 얼어서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추운 방을 가리켜 사명당의 사처방 같다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사실이 진짜든 가짜든 그 이전에 그 이야기가 속담으로 정착하기까지 된 데는 배일 감정의 화신인 사명당의 공감 공약소의 크기를 짐작케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화의 발생은 결코 우연일 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란이 끝나기는 했으나 당시 민심은 머지않아 다시 쳐들어 오리라는 의구심이 대단하여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정에서는 외국의 조선에 대한 적개심이 두려워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책이 없었고 또 재침략 여부의 염탐을 할 염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만한 큰 일을 감당해낼 만한 용기와 역량을 가진 인재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본에 들어가면 잡혀 죽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통념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러는 안 가겠다는 것이죠. 이때 목숨을 내걸고 국난을 수습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는 희생물로 나선 이가 바로 사명당이었습니다. 사명당이 일본으로 떠난다는 소문이 팔도에 퍼지자 민심이 아주 새롭게 바뀌게 되었고 민중들은
의정부의 정성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고 나라의 안위가 한낱 중의 손에 달렸다니 하는 한탄을 하면서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도박한 이 사명당의 용기를 두고 당시 민중의 의구심이 사명당의 사처방 같은 속담을 탄생시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사에서 이 같은 플러스적 가치의 그늘에는 반드시 마이너스적 가치의 엄습한 이끼가 마련이듯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업을 마치고 돌아온 사명당은 후에 실망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사명당이 귀국할 때 납치당한 동포 3,000여 명을 세환해 오는데 성공합니다. 한데 이 피랍 동포를 관리하는 통제사 이경중과 예하 관리사들의 형포는 너무나 비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피랍인들을 엄중히 문초하여 어릴 때 잡혀간 사람으로 자기의 집을 모르는 자는 종으로 만드는가 하면 예쁘고 젊은 여자는 자기 첩으로 삼았죠. 이 형포가 탄로나자 이경주는 파면되고 이 운용이 대신 관리하였으나 그 역시 예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처참했던 피랍인들의 생태를 직접 목격하고 이를 세환해 온 사명당에게는 큰 충격과 동시에 어떤 인생의 허무로까지 비약시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명당이 조정을 등진 이유는 이 같은 부조리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즉 내가 못한 것을 너는 했으니까 안 돼 하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뒷다리를 잡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등 좋은 결과에 대해 플러스적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바꾸어서 비방하는 그늘의 마이너스적 가치로 만들어서 조직과 사회에 엄습한 이끼가 끼도록 만드는 도움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에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적 가치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플러스적 가치의 사람일까요? 이런 것을 잘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TV의 하준호였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